안녕하세요. 청소년 보호구역의 법무법인 동주 이세진, 김윤서,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저번 주 금요일에 네.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 시즌2가 공개됐는데요. 네. 변호사님들께서 혹시 보셨을까요? 공개되자마자 그날 기다렸다가 몰아서 다 봤습니다. 생각할 게 많은 드라마더라고요. 저는 학폭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고 있는 만큼 의무감을 가지고 이번 주에 틈틈이 보아서 어제 다 볼 수 있었습니다. 저도 나오자마자 바로 봐서 주말 동안에 다 본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더 글로리 시즌2? 시즌2는 학폭뿐만 아니라 학폭 이후에 이제 형사 사안도 많이 섞여 있던데. 형사 사건도 많고 그 내용도 사실은 일반 성인들이 저지를 만한 범죄여서 꽤 심각한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뭐 더 글로리가 시사하는 바가 좀 많이 있죠. 폭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법적 절차에 대한 얘기도 많이 있는데요. 뭐 물론 법적인 이야기들 중에 조금 다소 허술한 부분도 있기는 한데 다른 드라마에 비해서 특히나 학폭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풀어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상당히 조금 실제에 가깝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더 글로리에서 뭐 재밌었던 건 가해자들끼리 서로 의심하고 부르다가 결국에는 자기들끼리 서로 무너뜨리더라고요. 이런 모습에 시청자들이 좀 희열을 느꼈을 것도 같아요. 그래서 처음 이야기할 주제는 바로 가해자들의 연대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 학폭 가해자의 연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저희가 학교 폭력을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피해 유형 중에서 뭐 따돌림, 그 다음에 집단적으로 괴롭힘,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아이들이 그게 진짜로 집단적으로 자기들이 괴롭힌다 이런 것들을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희도 상담을 하면서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는구나, 왕따구나 이제 이런 어떤 발생하는 현상적인 측면에서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작가님이 얘기를 하시는 이 표현, 가해자 연대라는 표현이 아마 이 가해 학생들의 정서적인 유대, 잘못된 정서적인 유대 이런 것들을 아주 적절하게 표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 가해자 연대라는 부분에 대해서 작가가 시즌2에서 풀어간 부분들이 우리 가해 학생들은 물론 피해 학생들에게도 좀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제가 학폭 사안을 봤을 때 보다 보면은 실제로 가해 학생들은 단순히 장난이다. 아니면 우리는 원래 이렇게 논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당하는 피해자는 생각보다 그 피해가 굉장히 크고 지속적이어서 이게 트라우마로 남는 경우도 상당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학폭을 제기하기도 실제로 굉장히 어렵고 설령 제기를 한다고 해도 가해자가 받는 처분에 비해서 이제 본인의 피해가 훨씬 크다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더 글로리에서 문동은이 그냥 이제 사적 복수 쪽으로 방향을 잡지 않았나 싶습니다. 학폭 사건에서 보면 이제 피해자는 본인이 입은 피해에 비해서 상대방의 처벌이 약해서 더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가해자가 오히려 본인이 피해자라고 나서면서 피해자의 행위 중에서 아주 작은 부분까지 찾아내서 맞신고를 하려고 해서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자기의 책임을 그걸로 회피해버리거나 전가시켜버리려고 하는 경우도 많아요. 가해 학생들 사이에서는 맞신고가 트렌드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할 정도니까요. 그래서 학폭은 출발점 자체를 단순히 평등한 학생들 사이의 일이라고 쉽게 볼 것이 아니라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들의 관계를 다른 사건들에 비해서 특히 신경 써서 보아야 할 것이고 사안도 예민하게 자세히 보아야 그림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상황에서 초반에 사건에 어떻게 접근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현실에서는 이제 글로리 문동은처럼 자기가 직접 나서서 사적 복수를 하기가 어렵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이라는 제도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다만 이제 부모님들 입장에서 우리 아이가 피해를 입었을 때 이 학교폭력을 신고하고 그 이후에 어떤 절차가 있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아마 막막하실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이미 수년 전에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린 학생일 때 있었던 일인데 이게 이제 성인이 돼서 또 혹은 유명 인사가 됐을 때 문제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이제 최근에 바뀐 사회 분위기나 사회 현상 이런 것들에 비추어 봤을 때도 우리 아이들의 문제로만 단순히 이게 치부될 수 없다라는 부분을 조금 더 논의를 이어갔으면 합니다. 네, 그 대부분 학폭이 있을 때 당시에는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다가 나중에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이제 크게 불거지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